자, 지금 졸라리 심할 정도로 확진자 수가 솟구치고 있고 이제 주변에서 정말로 한두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죠. 최근에는 특히나 어린이집하고 학교, 유치원 같이 미성년자가 바글바글한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확진자 폭발 상황이 와닿는 사람도 있고 안 와닿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저도 역시 논문 보고 리뷰하고 연구자료 뒤적거리면서 코로나 영상 뽑아내는 사람이긴 하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죠. 저 빼고 가족 모두가 확진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무려 최근에 유행하는 핑핑이 아니 오미크론 변이였던 거였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오미크론 감염썰 델타 변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지 두 썰에 대해서 썰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지인 양반이 보내준 델타 변이 감염썰부터 시작해보죠. 20대 건강한 남성인데 8월 1일에 화이자 백신 1차를 맞춘 상태였습니다. 때는 8월 3일에서 4일, 불과 이틀 전에 화이자 1차 접종을 맞고 싱글벙글 9월 초에 미국으로 떠날 생각을 하던 20대 청년은 여자친구와 7월 31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가평 빠지를 가서 신나게 놀고 돌아와 백신까지 쳐맞아서 몸 상태가 아주 개씨 파타치였다고 하죠. 8월 3일 늦잠을 때리고 개운하게 일어나서 여기저기 들르고 저녁이 되자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해지고 존나 몸살 기운이 돌기 시작해서 백신 부작용인가 하하호호 하면서 집에 귀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같이 잘 돌아다니는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야, 나 코로나 키트 양성 떴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멘탈이 나가서 당장 그 형 집 지하 1층으로 가서 키트를 전달받아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는 음성이었죠. 형님 저는 음성 님 좆댐요 수고하고 집에 가서 꿀잠을 잤다고 합니다. 다음날 8월 4일 몸에 가위라도 쳐눌렸는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자친구 긴급 호출해서 문 앞에 키트를 놓고 저 멀리 도망쳐봐 하고 검사를 했더니 두 줄이 뜬 겁니다. 이때 여자들이 임택이 두 줄 뜨면 이런 심정이구나 하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이때 멘탈 존나 나가서 지인 형한테 전화해서 형 저 좆됐어요. 저도 두 줄임 하고 봐도 보건소 가지 말고 둘이서 그 형 집에서 버티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죠. 빠르게 지난 3, 4일간 접촉한 지인들에게 이 상황을 통보하고 난 자유시민이니까 검사 안 받을 거고 니들은 받든 말든 니들 좆대래라. 내 이름만 팔지 말아라. 나 15일날 2차 접종 맞고 9월에 자유시민의 마음 고향 미국으로 떠야 된다고 말했죠. 물론 이건 방역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긴 한데 사실 본인이 양성 떴는데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가격리를 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재택치료 상태랑 비슷하긴 합니다. 물론 안 좋아질 리스크를 본인이 떠안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죠. 어차피 경증이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약 먹는 거나 저렇게 지내는 거나 나다니지만 않는다면 전혀 차이도 없고 문제도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대로 일주일치 생필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 형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날부터 그 형과 함께 삼시세끼를 스시 오마카세 벤또, 전복죽, 오리백숙 등 뭔가 탄단지 밸런스 잘 지키면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고 비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견디기로 도원결의를 하고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이 왔고 스시전 오마카세 벤또 배달을 시키고 점심에 받아서 먹었는데 야 씨발 뭐지? 왜 제빵어에서 밀가루 맛이? 이때 본인이 양성 키트 나온 게 단순 오류가 아니라 진짜 걸린 거라는 걸 확실히 인지를 했고요. 코로나 양성 이틀째 후미각이 상실된 거죠. 이 후미각 상실은 그냥 일반 감기나 독감 걸리고 코막혀서 느끼는 입맛 상실이 아니라 진짜 뭔가 장애가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엔 특정 맛, 특히 단맛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상한 쩐내 맛이 계속 입에 남고 다른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음식을 반 이상 남겼다고 하죠. 그렇게 억지로 몸에 좋다는 사내짐이 다 처먹고 버티고 하루에 키트를 3개씩 테스트하던 중에 놀랍게도 딱 5일째 되는 날인 8월 8일 아침에 연속으로 음성이 5개씩 나오겁니다. 환우와 함께 집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다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으나 기본적으로 후미각이 전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여서 레몬을 사서 입에 짜봤는데 아무 맛이 안 나서 아니 실험 설계가 잘못됐나? 레몬이 상한 건 아닌가? 하고 그 즙을 부르튼 입술에 발랐다가 2분간 기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밤에 다시 간이 키트를 하나 해보니까 진짜 아주 몹시 희미하게 두 줄이 뜨길래 멘탈이 나갔으나 다음날인 8월 9일부터 일관적으로 선명한 한 줄이 떠서 그나마 멘탈 회복이 좀 됐다고 그래요. 8월 11일 수요일 점심부터 다행히 미각이 돌아왔고 한 이틀 정도 집에서 웅크리다가 족가고 나와서 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건 델타 변이가 감염 시에 고통스러웠던 증상이 첫째가 발열 및 기침 등의 심한 독감 증상, 둘째가 미각 후각 상실이었다는 거죠. 1차밖에 안 맞은 상황이어서 차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건강한 20대 청년이어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간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번 오미크론은 어땠느냐? 우리 가족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애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5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고요. 하나는 8살로 아직 유치원 다니는 중이었죠. 나름 잘 살던 중이었는데 둘째는 어린이집 같은 반 아이가 코로나 확진이 나버린 겁니다. 그 집 엄마가 같이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황급히 둘째 녀석이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다행히 같은 반에 확진된 아이가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가족하고 떨어져서 아지트에서 지내게 되어서 이후부터는 가족과 접촉을 일체 하지 않아서 저는 걸리지도 않았죠.
여튼 5살짜리가 자가격리 들어가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8살 큰애와 와이프가 같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격리 2일차에 둘째 녀석이 열이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확진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데 증상이 나타난 둘째만 딱 PCR 검사서 확진이 난 겁니다. 셋 다 같은 날 검사했는데 둘째만 난 거죠. 다행히 둘째가 확진 날 시기에 처음 증상이 생겼던 같은 반 아이의 어머니가 오미크론으로 판정이 나서 우리 애도 오미크론 감염이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루 뒤에는 큰애가 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틀 후에는 와이프도 열나고 몸살기가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둘 다 PCR 검사에서 확진이 나왔습니다. 가족 4명 중에 저 빼고 모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무증상인데 PCR 양성은 나지 않았고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PCR 양성이었다는 거죠. 나이 때문에 아직 백신은 맞지 않았던 둘째랑 첫째는 딱 3일 정도 열이 한 39도 후반대까지 났습니다. 열이 오르면 컨디션이 좀 떨어졌고 아프다는 말도 했어요. 한 2일 정도까지는 열이 잘 안 떨어졌었고요. 다만 열이 좀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들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뭐 치고받고 놀고 다녔죠. 그 후에는 별로 증상이 없었습니다. 와이프도 확진되었는데 와이프는 화이자 부스터샷까지 맞은 상태였고 부스터샷 맞았을 때 한 하루 이틀 정도 몸살이 있었던 정상적인 면역 획득이 있을 거라고 간주되는 건강한 30대 초반 여성이었죠. 그런데 뭐 바로 둘째 확진 나고 오미크론 잠복기 이틀 지나자마자 걸리더라는 거죠. 우리 가족 케이스긴 하지만 일단은 백신이 오미크론을 차단하는 능력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증상은? 이틀 정도 열이 38에서 39도대로 잘 안 떨어지긴 하지만 3일차 때부터는 잘 떨어지고 4일차 때부터는 열이 거의 안 났습니다. 거기다가 약간의 몸살과 목 아픈 인후통 정도만 있었죠. 비슷하게 확진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후각 미각 상실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다른 증상은 별로 안 심한데 목이 쉬는 사람들이 제법 보이더라고요. 애들 중에는 또 크룹이라고 후두가 부어서 기침할 때마다 개가 왕왕 짖는 것 같은 기침 소리를 나타내는 경향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후두 쪽 상기도 부분 문제 말고는 폐렴이라든지 안 좋은 이벤트라든지 그런 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우리 애들은 열만 좀 나고 목만 좀 따끔하고 말았지만요. 물론 우리 가족이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지나서 뭐 저는 이제 와이프 친정가처럼 막 아닙니다. 여튼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코로나 전담병원 진료보시는 선생님이 최근에 부산의 확진자는 왕창 늘고 있는데 중증 폐렴이 의심되어서 펫CT를 촬영하는 사람은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오미크론이 정말로 덜 위험한 녀석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오미크론에 대한 차단력은 거의 없어 보이고 해외 사례를 보자면 얘네들은 폐렴이 오면 병원에 입원시키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입원은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인도 같은 데서는 중환자실로 넘어가는 경우는 오미크론에 걸리기 때문에 넘어갔다기보다는 고위험군인 경우에 중환자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제는 접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하고 특정 지역군 그리고 오미크론 걸려서 앓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위주로 백신을 맞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줘서 맞을 사람 맞추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좀 장려를 하자 이거죠. 근데 이거 말하다 보니까 정말 독감 관련 예방 접종한 거랑 비슷하네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는 오미크론이 신규 확진자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추세 보면 그렇게 가는 걸로 보이죠. 델타 변이에 걸렸던 사람도 잘 걸리는 걸로 나와서 걸려서 면역한다 하던 분들도 다 걸리긴 하는 걸로 보입니다. 3월에 오미크론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확진자는 졸라 많은데 중환자실 생각보다 덜 붐비는 걸로 봐서는 전 국민 278자 접종 어쩌고 뭐 부스트샷, 파이널샷, 얼티밋샷 어쩌고샷 나이스샷보다는 연간 1, 2회 정도 독감 백신 맞듯이 필요한 사람만 맞는 쪽으로 바뀌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방역 세팅을 이제부터 크게 바꿔야 할 때가 오는 게 아닐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미크론은 정말 빠르게 확 퍼지지만 확 잘 없어지더라. 백신 맞은 사람은 진짜 별거 없게 넘어가긴 하더라. 근데 백신 맞아도 졸라 잘 걸리더라. 독감 증상에다가 목이 잘 쉬는 특징이 있더라. 요 정도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우리 가족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요. 설 끝날 때 딱 격리 해제던데 지금 뭐 격리 끝나면 뭐 먹으러 갈 건지 리스트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